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분형 모기지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정책이 지금 이제 뭐 실행된 건 아닌데 논의 지금 단계죠. 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뉴스에 관해서 이제 좀 지난주인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상황이 좀 변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 그 이면의 내용 1억으로 10억 집 구하기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아시는 내용 간단히 얘기하고 또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집은 사실은 이제 비싸죠. 비쌉니다. 이런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뭐 또 서민이라고 표현도 하죠. 또 청년, 특히 이제 청년층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집이 비싸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신혼부부 예비겠죠. 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직 자가를 못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란 걸 한번 해보자 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죠. 대통령 후보이신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5월 10일 이제 오늘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자 뉴스인데 없는 것보다 나아 지분형 모기지 정책 이어질까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 이제 대통령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을 해보니 이 내용인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제 지분형 모기지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자, 이제 뭐, 온라인 공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많은 이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는 1억으로 10억 집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한 1억 8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 때문에 그러겠죠.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소유할 수 있다. 이제 공동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이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저는 사실은 이쪽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한국만 이게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고요. 영국에서 실행을 했어요. 2013년부터 이제 영국에서 아주 유사한 help to buy라는 정책으로 이제 영국에서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집값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약 한 9년 좀 넘긴 2023년 3월을 끝으로 영국에서는 이제 헬프 투 바이 정책이 폐기가 됐습니다. 실제 뭐 어느 정도였냐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오히려 저렇게 하면 뭐라고 하죠? 자가라고 하죠. 집을 소유한 자가 비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가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자가 비율이 한 5%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아예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생겼고요. 또 하나는 또 안 좋은 얘기지만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폭증을 했습니다. 임대료도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로 이제 집주인이 이제 그 영국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죠. 학생들에게 이제 뭐 월세를 안 받거나 깎아줄 테니 이제 부적절한 거를 요구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실제 초반에는 잠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정말 계속 올라가게 돼서 그 이면으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긍정적인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죠. 자, 그러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MTN 뉴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정말 쉽게 써 있어서 저도 이걸 가져왔습니다.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이 2.5억이 있다면 대출을 7.5억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 10억짜리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분형 모기지라는 거는 내 자본이 2.5억이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전체 10억의 50%인 5억을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투자. 지분 투자를 한 거고요. 그러면 내 자본은 2.5억이기 때문에 대출을 2.5억만 받으면 되죠. 자, 그런데 하나의 집에 주택금융공사가 와서 살고 내가 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돈만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리 낮은 이자로 약 2% 내외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2% 정도. 2% 정도의 이제 이자인데 이제 명목은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게 지분형 모기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자, 집값은 변하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집값은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5대5 투자를 하면 손실이 2가 났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이 1 손실을 부담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역시 5대5 비율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10에서 예를 들면 12가 됐다. 그럼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은 수익은 5대5로 나눕니다. 그래서 6대 6이 되는 거죠. 수익을 일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 집값이 떨어졌어요. 5대5로 10억짜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8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넣은 5는 그냥 보장을 해주고 주택금융공사가 3호로 줄어듭니다. 2를 감당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손실은 투자자인 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죠. HF에서 가져가고 수익은 나눈다. 이거는 금융상품으로 따져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원금 보장 수익 확정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뭐 그냥 내 돈만큼 가져가는 원금이 보장되는 물론 이제 원금이 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0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주택금융공사가 50%인 5억을 넣었잖아요. 근데 집값이 반 이하로 떨어져서 6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5억까지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이 남죠. 이 1억을 이제 내가 손실을 봐야 되죠. 집값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겠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압도적인 안정성을 가진 레버리지 상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엄청난 투자 수요를 끌어모으게 되고 어떻게든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지분형 모기지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저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정부가 왜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 경기 부양입니다. 사실은 뭐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최근에 이제 시공사들 많이 안 좋죠. 시공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접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업종이고요. 요즘 시공사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하면 인력사무소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건설 노동을 많이 하시죠. 그만큼 이제 시공사 불황인 상황에서 주택 경기가 부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공사가 살아나겠죠.
저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제 뉴스들 했는데 B2 여파 가계대출 5조 늘었다. 집 사고 B2 한다. 5조 늘어난 가계대출 불안하다. 이제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서 2024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92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도 국제금융 이제 분석하시는 그런 데서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다. 가계부채가 심하니 요거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가계부채가 지금 폭증을 해서 국제적으로도 국제금융평가하는 이제 단체에서도 한국을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가계부채를 지금 어떻게든지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이 아까 그 표처럼 10억짜리 집에서 요거를 하면은 2.5억이 내 돈이었고 7.5억이 대출이었죠. 그럼 여기선 대출이 7.5억입니다. 이거는 가계부채죠. 가계부채인데 아까 지분형으로 이렇게 했던 그 그림대로 하면 5억은 HF 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를 한 거고 이 10억짜리 집을 산 사람은 2.5억은 내 돈이지만 2.5억은 대출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출이 똑같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2.5억만 대출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되게 웃기는 계산이 되는데 어차피 5억은 내가 이자도 내고 있는 거죠. 수익은 나눠 먹고 손실은 뭐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데 이 5억에 대해서는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갑자기 가계부채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내용 때문에라도 이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건데요. 지금 이제 뭐 한 7억에서 8억짜리 정도 집이 있다면 이건 슬금슬금 올라서 결국은 10억을 찍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정책의 수혜자가 무주택,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무주택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상자를 선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분형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전부 수요자가 되고 그 수요자가 한도는 10억짜리로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0억 한도로. 왜냐면 10억 이하가 돼버리면 서울 쪽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국평이죠.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최대 가액 주택 가액 10억에 무주택자, 뭐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뭐 요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정책이 시행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억짜리 집은 10억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는 집들은 영향이 없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원래 이제 뭐 한 8억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집인데 이게 10억이 됐어요. 이 집주인은 8억에서 10억이 됐기 때문에 2억의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 생긴 거죠. 이런 수익이 생겼으면 또 갈아타기 수요라고 해서 상급지로 가려고 할 겁니다. 상급지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간단히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저는 왜 이런 정책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준다.
이게 이제 대의 명분이죠. 이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좋지만 어, 이 대의 명분 좋은 대의 명분 이면에는 정말 많은 부작용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너무나 집값이 폭등을 하고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영국도 결국은 폐기했어요. 이 법을. 이런 법인데 왜 이거를 한국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6월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게 실현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 긍정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거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혹시 뭐 영상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뭐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간만에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